최근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거의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제재했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있다거나 다만 만들지 않았던 것 뿐이죠. 만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어 대기업이 그 물건을 받아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대기업이 이제 그 제품을 삼성이나 SK나 어쨌든 LG 쪽에서 자기들이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생산한 아니면 중견기업이 생산한 것들을 받지 않았던 거죠.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존의 것들 썼던 것 뿐이죠. 제가 이렇게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이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절호의 기회냐면 꼭 경제적인 예속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예속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꼭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또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방송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을 때 다 얘기했던 것이지, 우리 방송에서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얘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 이후로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겨가고 있는 거고, 또 실제로도 그죠? 우리 국민들이 단합이 잘 돼서 특히 요즘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해 죽겠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본은 1945년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했고 해방이 되었죠. 우리 해방이 된 이후로 일본은 1950년도 한국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이전에 겪어왔던 이 경제적 또 전쟁에서 지고 났을 때 그 피폐함 또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돈을 벌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랬고 또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한국이 1964년도인가요? 월남 파병을 했을 때 맞나요? 1964년 맞나요? 어쨌든 우리가 한국이 월남전에 갔을 때부터 일본은 또 다시 한국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어쨌든 물건을 납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납품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거의 한 90% 정도를 일본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첫 번째로 한국 전쟁, 두 번째로 베트남 전쟁에 의해서 부를 어마어마하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예속되었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까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지금 2019년 지금 아베가 이제 경제 보복을 하면서 제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은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뭐를 믿었냐면 한국이 그 정도로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면 그 밑에 있는 하부의 구조도 그만큼 올라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해서 한 1,100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해 올 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1,100가지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일본이 한국은 이거를 제재하면 분명히 얘네들은 고통을 겪을 거야 했다라고 하는 품목이 만약에 100개라면 1,100개 중에 100개라면 100개는 우리가 생산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000개, 나머지, 시장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이런 것까지, 그거를 생산할 중소기업은 없거든. 그러니까, 나사나 볼트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시장이 작은 것은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자기들이 생산을 하면 한국, 중국, 동남아 시장도 자기들이 다 길 닦아 놓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열려져 있지만 우리 한국은 새롭게 뚫고 나가야 되는 시장인데 그것이 국내에 그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작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봤지만 나머지 품목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거죠. 나머지 시장이 없는, 시장이 적어 있어도 뭐 몇십억 안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 중소기업이 만들고 싶어도 그죠?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큰 문제이지, 몇백억 단위로 받는 제품들이라면 우리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산업도 그만큼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다,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45년 해방이 된 이후로 한국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해방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제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까와 같이 한국 전쟁 당시부터 또 월남전부터 경제가 살짝 돌아갈 때부터잖아요. 그때 이랬을 때부터 일본은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무슨 마산 수출 자유 단지 이런 거 만들면서 일본 것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의 경제는 일본에 예속되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베가 우리한테 깨우침을 준 거죠. 무엇을? 우리 스스로 깨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베가 이거를 정치보복을 함으로써 경제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함으로써 일어난 경제보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그 정도 아닌데? 네가 우리를 그렇게 누를 만큼 아닌데? 라고 깨우침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것 봐라. 얘네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일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몇 년이죠? 거의 75년 동안, 그죠? 45니까 55 더하기 19년 하니까 74년, 그죠? 이동안 7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 제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불매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한국 제품을 무조건 안 사요. 현대차도 몇 대 안 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만 대 수입할 때 현대차는 거기 제일교포가 샀어요. 우리나라 영사관이 샀고 차를. 제일교포 중에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사준 거야. 현대차를 1990년도에.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도 삼성 휴대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다음으로 좋은 삼성전자 갤럭시조차도 안 사요, 걔네들은. 아니, 무조건 불매, 걔네들은 그냥 머릿속 구조가 그래요. 머릿속 구조가 그냥 안 사요. 자기들 기술력이 최고라고. 그동안 이렇게 불매를 해왔는데, 우리는 걔네들한테 예속되어 왔든, 아니면 예속되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냥 써왔던 거니까 써왔던 거죠. 또 옆에 나라이고. 박경리 선생님 외 토지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옆 나라여서 참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은 옆에 나라가 일본이어서 참 불행합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뇌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참 불행하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착하죠. 1대1은 착하지만 걔네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을 바라볼 때 동남아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정말로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올라갔다 안 사는 거예요. 다만 김연아, 손흥민, BTS 또 우리 한류 많잖아요. 뭐 엑소인가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뭐 블랙핑크 뭐 많았죠. 조용필이 인기 있었던 당시, 김연자가 인기 있었던 당시, 그때는 그냥 귀여웠어요. 조용필이 귀여웠고, 노래 잘해요. 김연자도 잘하고. 그것은 일본 애들이 귀여워서 봐줬을 때지, 와, 위대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런 거가 있지만 그냥 귀여운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용필, 김연자 이런 이 조용필 씨나 김연자 씨를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의 뇌 구조가 한국의 조용필이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니네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들 중에 좀 똘똘한 애가 나왔네. 이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한류의 품, 드라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냥 좋아진 거죠. 문화가 침투가 되니까 한국 거 좋아. 그러니까 일본의 10대나 20대들은 한국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화장품도 사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 제품, 나머지 한국 차가 또는 삼성 휴대폰이 또는 LG 휴대폰이 LG 모니터, 그 TV나 이런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걔네들은 그냥 안 사요. 그냥 안 사.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안 사요. 안 산다고 그냥 이게 정립되어 있어요. 그 머릿속이. 근데 한국은 그냥 받아들여줬죠.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우리 경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언제 뒤지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우리 이승엽 선수나 또는 뭐 축구나 그죠? 항상 일본을 이기려고 하죠. 사실은 말이에요. 축구나 야구에 인프라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일본을 이깁니까?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제는 그나마 걔네들 요번에 보니까 수출액 정확히 보니까 뭐 7,350억 달러래요. 우리가 6천억 달러고. 그럼 1,350억 달러거든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수입해오는 그게 한 650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그냥 반 정도 650억 달러 수입 안 해오면 650억 달러 수입 안 해오면 우리가 일본을 그냥 금방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수출 면에서는. 왜냐하면 650억 달러 안에는 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50억 달러 수입 안 하면 걔네들 7천억 달러 그냥 무너집니다. 물론 우리도 반도체나 특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수출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다른 산업들도 올라오게 되죠. 예를 들어 요번에 일본이 다 제재를 했다고 하고 1,100개 품목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을 살려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차피 한국 내에서만 그 물건을 이 판매에서는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또 다른 시장에 가서 도전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다고 하면 일본을 금방 이기겠죠. 적어도 수출 면에서는. GDP야 인구도 있고 뭐 땅 면적도 있고 별의별 게 따지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1인당 GDP야 당연히 일본을 이길 수가 있겠죠. 일본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74년 동안 한국 제품을 불매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일본 제품 안 사도 다른 제품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우리가 겪었던 일제의 36년간의 그 시절의 고통을
일본 제품 앞으로 36년 동안 사지 말자 라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36년 동안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한류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뭐 연예인들이나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해간다면 당연히 한국은 일본을 금방 이길 수가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 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74년 동안 한국 제품을 구매해 오지 않았던 그것을 또 일제 36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우리가 일제의 잔재들을, 적어도 우리가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처단하거나 이러지 못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죠? 그리고 늘상 보면 뭐 북한 얘기 나오고 하면 또 뭐 이렇게 해서 좀 찌그러지고 뭐 이래 왔잖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본한테 안기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36년 동안, 올해를 기점으로, 2019년 올해를 기점으로 36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2029, 39, 49, 55년이죠. 2055년까지 일제 36년간을 대갚아주는 것처럼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가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물론 미국을 그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일본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바이런의 시인가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유명해졌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눈 떠보니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OECD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농업 쌀 때문에 쌀이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쌀의 이 관세가 현재는 한 500% 정도 관세가 붙나 봐요. 한 5배. 그러니까 10,000원이면 5만 원의 그 관세가 붙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순간 이 쌀값이 10,000원짜리가 150% 그러니까 한 25,000원 분이 안 되는 거죠. 150% 분이 관세가 안 붙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죠. 바로 그 점 때문이지만 나머지 공산품은 이미 선진국의 조건으로 다 수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36년 동안 일본에게 대갚음을 해주자. 대갚아주자. 36년 동안 대갚아준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친구로 지내든 뭐든 다 좋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 제품은 쓰지 말자. 앞으로 36년 동안은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것을 기회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우리의 운동으로 삼을 수 있도록 어떤 운동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36년 동안 2055년까지죠. 2055년까지 일본 제품 구매하지 말자. 사지도 쓰지도 말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본을 극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단순히 물건만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이 결국은 정신적인 운동까지도 번져가게 될 것이다. 일본인 친구들 저희도 있어요. 제 대학교에 있는 애들
후배가 교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거는 다르죠.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 갖는 거랑 이 정책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는 것들, 물론 정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는 전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36년 동안은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36년 동안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 이런 운동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